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오늘 얼마 전에 예상을 했다시피 달러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91.29포인트까지 상승한 가운데 미국 증시랑 금, 오일 등등 전부 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어쩌라고 라고 하면서 혼자서 쭉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는 분석들이 지배적이었었는데 니들이 나를 무시해 라면서 보란듯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준 것인데요. 그와 동시에 쭉 떨어지고 있었던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한꺼번에 뛰어오르면서 50% 이상까지 올라와가지고 지금 50% 이상에서 견뎌주고 있는 혹은 49%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반등했었던 지역이 사실 주요 지지 구간이 맞기는 맞습니다. 과거에 봤을 때도 강력한 지지선으로 혹은 저항선으로 역할을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알트코인들보다는 비트코인의 성적이 더 좋기 마련이고 알트코인들은 더욱더 크게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휩쓸릴 수밖에 없겠죠. 자, 과연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비트코인에 따라서 특히 메이저 알트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도미넌스를 많이 올려놓고 하락을 해버리면은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높겠죠. 비트코인 지금 반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돌고 있긴 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달러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 캐피털 안드레센 호로위츠가 1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스타트업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8억에서 1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할 것인데 암호화폐에 주력하는 가장 대규모 자금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의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벤처 캐피탈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호주 현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은 공식적인 정보는 아니고 소식통에 따르면은 호주 증권거래소가 올해 말까지 암호화폐 ETF를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이나 아니면은 바스켓으로 여러가지 암호화폐를 한데 뭉쳐놓은 그런 ETF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암호화폐에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 세계로부터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 한국 같은 경우는 KBS에서 다음과 같은 방송이 또 방영이 되기도 했었다라고 하죠. 일단 라디오 방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보이는 라디오라고 하나요? 보이니까 왠지 더 재수가 없고 기분 나쁜데 가상화폐 시장 이대로는 안 돼. 김기식 소장이라는 양반이 나왔는데 더미래연구소 및 전 금감 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방송의 제목을 한번 봤더니 가상화폐는 반드시 폭락한다. 대폭락 예정. 이야, 이건 할 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시민들과 암호화폐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 암호화폐 투자를 할 때 위험성이 따른다 이런 것도 아니고 가상화폐는 반드시 폭락한다. 대폭락 예상도 아니고 예정이랍니다. 마치 자신들이 언제든지 폭락을 시킬 수 있다라는 듯이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대폭락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감자 하나 드세요. 그냥 돼지머리 엎어놓고 암호화폐 시장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죠. 어쩌면 이렇게 가증스러울 수가 있단 말인가. 정말 좀 답답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욱더 많이 올라버렸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희망과는 달리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에는 아직도 많은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블록체인 협회 전무 이사가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진짜 위협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 뿐만이 아니라 이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공포스러운 내용을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은 화폐 서비스 기업으로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다른 법인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단순 미국 재무부 고위급 인사뿐만 아니라 재무부와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공조다라고 덧붙였다라고 하네요. 그냥 좀 비트코인을 가만 놔둬주시면 안 될까요? 신경 끄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돼지 같은 놈들아.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가 암호화폐 및 NFT 관련 스타트업 두 곳에 추가 투자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개발자 플랫폼인 알케미 그리고 암호화폐 지갑 개발 업체인 젠고 이 둘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진행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엔 IOST 기반 NFT 플랫폼인 토큰 링크가 첫 음악 NFT 경매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 가수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는 BNB가 전고를 뚫고 다시 한번 행진을 하고 있다. 다가오는 6월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었죠. BNB 계속해서 공공행진을 벌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가는 $770라고 하네요. 다음은 이더리움에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더리움 개발자 중에 트렌턴 반앱스라는 사람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채굴자들이 언제쯤이면 이 채굴을 종료하게 될 것인가, 이더리움 채굴이 끝나는 시기를 예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2021년 말까지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예상일 뿐인데요. 앞으로 이더리움 채굴이 중단되게 되고 나면은 기존의 채굴자들은 채굴로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을 많이 스테이킹 해가지고 검증자로서 이더리움 생태계에 참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는데 다가오는 7월 새로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채굴자들은 소득 감소가 일어나게 될 수 있으며 이더리움이 소각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 상승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러니까 채굴자들도 지금 이더리움 채굴하면 팔지 말고 쟁여놓으면 가격 상승도 기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테이커로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은 에이다 소식입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는 2021년 들어가지고 활성 주소수가 417% 증가, 그리고 거래수는 382%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런 모습인데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아프리카 쪽과의 파트너십을 넓혀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탄자니아 월드 모바일과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두 회사의 목표는 탄자니아의 새로운 이동통신망을 구축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목표는 10만 명이 5G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꾸준하게 아프리카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에이다. 찰스 호스킨슨 조만간에 아프리카 음식 먹방 한번 갑니까? 그 다음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남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기업인 메르카 도리브레라고 읽으면 안되고 띄어쓰기를 해서 멀카도 리브레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들이 그들의 회사 내에 크립토 존을 개설해서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들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르도바, 산타페 등 여러 토지 및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받아주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제는 앞으로 해외 투자를 할 때도 돈을 송금하고 환전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 그런 편리한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죠. 이미 시작이 됐고 더욱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참고로 네덜란드에 지금 보이시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21개에 팔린 그런 건물이라고 하네요.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 4층짜리 이쁘장하게 생긴 건물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비트코인 가지아라고 이제 현수막을 거는 것은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인베이스로부터 3671개의 비트코인, 연이어서는 11,827개의 비트코인이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이 대량으로 빠져나간 경우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종종 되곤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이 더욱더 강세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이번에는 과연 누가 샀을까요? 이번에야말로 페이스북이 비트코인을 좀 산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이와 동시에 비트코인 관련된 서비스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CME 같은 경우는 새로운 비트코인 선물 상품 마이크로 비트코인을 다음 주에 출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기존의 CME 선물 같은 경우는 계약이 단위가 비트코인 5개라고 합니다. 마진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05,000달러, 이 부자들만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계약 크기가 비트코인 하나의 50분의 1, 그리고 또한 선물은 2,000달러의 마진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젠 일반 개미들도 한번 꼬셔보겠다, 부담없이 들어와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 소식으로는 마이크로스트레지가 1분기 보고회의를 가졌는데요. 그들은 1분기에만 무려 비트코인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9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며 지금 상황에 만족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매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지가 모든 비트코인을 독점하기 전에 다른 기업들도 뛰어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2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며 발표를 하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차트 분석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일단 지금 강하게 반등하고는 있지만은 이 정도 반등은 사실 여러 분석가들이 예측을 하기도 했었죠. 그들은 각각 비트코인이 58,000달러, 60,0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그 후에 전고를 뚫지 못하면은 결국은 떨어지면서 단기간에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은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전고를 뚫어줘야만 되겠죠. 지금 현재 역 헤드앤숄더로부터 탄력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6만 달러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먼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밌는 짤 하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추억의 슈퍼마리오 게임 기억하시나요? 이 슈퍼마리오가 벽돌을 두드렸더니 버섯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을 슈퍼마리오가 먹자 마리오가 덩치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람보르기니를 사더니 그것을 타고 질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비트코인 하나가 람보르기니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값어치가 올라가게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소식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에 간짜장 배달시키기 광고 영상 시청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면 제가 계속해서 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행복하고 평안한 주말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며 안녕히 계십시오.